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장 마감까지 3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양쪽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잡히니까 주도권을 이제는 대형주가 가져가려나요? 양시장 나란히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끝은 상당히 다릅니다. 장 중에 일간 차트 놓고 보시면은 코스피는 우상향, 그리고 코스닥은 우하향으로 빨간불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죠. 현재 코스피는 고점 부근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1% 가까운 상승 움직임으로 2438.51포인트 선, 4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에 쐐기를 박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고점 부근으로 거래 마친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아깝습니다. 워낙에 대형주들 쪽으로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지다 보니 슬슬 힘이 빠졌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타나면서 차별화를 보여줬었는데요. 코스닥 지수 종가상으로 800이 약간 힘에 부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0.29% 상승에 그치며 798.02포인트 선, 결국엔 700선 후반이 되겠네요. 798선에서 종가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워낙에 압도하는 키워드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2차전지 쪽으로 재료에 있었던 종목군들, 그리고 한화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관련된 종목, 그리고 풍력은 CS윈드가 또 호재를 내놓으면서 CS윈드를 중심으로 한 이 태양광 관련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 뚜렷했고요. 반면에 재료가 별로 없을 때 이런 테마로 갔던 무증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실적이라는 강력하고 영원한 테마도 오늘 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요. 상한가 세 종목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한화솔루션 우선주, 그리고 조일 알미늄, 미래 나노텍입니다. 한화솔루션 우선주는 지금 본주가 실적도 좋았고요. 이런 내용들 반영되면서 한화솔루션 본주 20%, 우선주 상한가 안착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일 알미늄이나 미래 나노텍은 즉 간접적으로 2차전지 호재인데요. 미래 나노텍은 포스코 케미칼, 오늘 대규모 수주 소식 내놓은 포스코 케미칼에 또 이 첨가제를 공급하는 업체로 부각되며 상한가, 조일 알미늄은 알미늄 관련해서 롯데케미칼의 호재를 안으며 오늘 결국에는 상한가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증 키워드로 많이 움직였던 비플라이 소프트나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 이런 종목은 많이 꺾여 있습니다. 10% 안팎에 급등을 했던 만큼 급락세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특징되겠고요. 또 7월 28일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이제 정말 하루 남았네요. 7월의 마지막 거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어깨가 축 처져 계셨다면 조금은 희망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시장도 그렇고 종목별로 많이 다르기는 했는데요. 주변국 상황 대비로도 우리 증시 좀 좋았거든요. 한번 보시죠.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증시는 요즘 들어서 눈치를 많이 봅니다. 변동성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6,000, 27,000 회복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기세가 좋았는데요. 요즘에는 28,000까지는 조금은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오늘 장도 강보합권에 그쳤고요. 0.36% 오름세로 27,815.48엔의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 오른 것 대비로는 상당히 참 탄력이 제한된 모습이죠. 28,000선 앞에 두고 주춤주춤하는 모습 역력했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권 내에서는 사실 이슈는 중국 쪽에 있습니다. 헝성그룹 사태 기억하시죠? 헝다그룹입니다. 헝다그룹. 헝다그룹이 좀 어떻게 될지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당국에서 주요 부동산 프로젝트 상황 보고 회의를 개최를 하고 7개 대형 부동산 업체의 어려움을 우선 해소해주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은 GDP의 3분의 1 정도가 이 부동산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업체들이 어떻게 움직임을 나타낼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또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오전에 상당히 강했습니다. 지금은 상승 탄력은 조금은 둔화돼 있고요. 상해 종합 기준으로는 0.28% 상승하면서 3,285.1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천 쪽도 강보합권 정도입니다. 0.33%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강보합권에 그치는 동안에 우리 증시, 특히나 코스피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 무엇보다 좀 눈길을 끄는 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 선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많이 밀렸고요. 열린 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클로징벨 출발할 즈음에 환율을 한번 보시죠. 1,301원입니다. 이렇게 출발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원달러 환율 종가가 더 저점을 낮추면서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17원 20전 거의 급락이라고 봐도 무방하겠고요. 달러 강세가 확실히 꺾였나?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1,296원 10전에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1,200원 선을 재차 좀 밟은 게 상당히 좀 오랜만입니다. 언제인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는데요. 6월 22일이네요. 거의 한 3주 만에 이 원달러 환율 재차 1,300원 선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 이제 환율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 가나 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종가 기준으로 7월 7일이네요. 7월 7일 한 3주, 2주 이 정도 만에 원달러 환율이 재차 1,300원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FOMC 확인하고 나서 뉴욕 증시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았긴 했는데 그만큼 급등이 나오지는 않았죠.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양시장 결과적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죠.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나흘 연속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0.8% 올렸습니다. 포인트로 20포인트 가까이 올라갔고요.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늘어났습니다. 9조 원이 넘게 집계가 되는 모습 확인됐고 2,435포인트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분봉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그런데 이 장중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점이 장 초반에 있었던 2,443포인트 정도였고, 그리고 저점은 장 후반에 2,429포인트 정도가 확인이 됐죠. 결국 10포인트 안팎의 제한적인 변동을 보이다가 장 마감에서도 2,430선 부근에서 거래를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자, 수급도 이어서 확인해 보실까요? 자, 외국인이 뚜렷하게 사는 모습이었고 장중에 기관도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만 동시호가 구간지나면서 그 모습이 좀 바뀌었죠. 기관이 동시호가 구간에 좀 많이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582억 원 이렇게 매도가 더 많은 모습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 동시호가 구간에 외국인의 매수세는 반대로 많이 좀 붙었습니다. 4천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 지수를 끌어올리건 외국인의 매수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반면에 또 개인 쪽에서는 분명히 팔았죠. 3,289억 원 매도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이 확실히 좀 많았습니다. 일단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 가장 크게 정도도 아니고 아주 압도적으로 강했던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비금속 광물이죠. 거의 8% 가까이 압도적인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눈에 띄게 좀 강했었죠. 그중에서도 이 비금속 광물 업종의 대표 종목인 이 포스코 케미칼 이쪽에서 계약 소식을 전했는데 이 대규모 수주 무려 13조 원 규모라고 하니까 이쪽이 굉장히 부각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의 급등세가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이 업종 지수가 솟구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화학업종에서는 LG화학 쪽에서도 강세가 나타났죠. 자, 그래서 화학업종도 2%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기계도 1.47% 오르는 모습. 이쪽은 오늘 강했던 신재생이라든지 또 방산주들의 활약이 업종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 밖에 철강 금속이 1.18%, 전기전자도 1% 이상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반대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부터 보시면요. 의료정밀이 1.57% 가장 크게 내려갔습니다. 이쪽은 어제부터 등락률 최하위를 이틀째 기록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차트상 음봉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건설업종도 좀 오늘 약했죠. 1.44% 내림세였습니다. 무려 8거래일 연속 오르다가 오늘 9거래일 만에 하락이 연출되면서 낙폭이 제법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운수 창고 업종 0.97% 밀렸고요. 그리고 음식료품 업종과 통신 업종도 내림세가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이 나타났고요. 삼성전자의 역대 두 번째 분기 매출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쪽 그리 강하지 못했습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자 겨우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 마쳤죠. 61,900원이 오늘장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오히려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 전장 대비 0.6% 밀리면서 10만 원을 결국 이탈했습니다. 99,400원이 오늘장 종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 전지로 가보시면 반도체는 약했지만 오늘장 2차 전지가 워낙 두드러졌습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 먼저 보시죠. 올해 실적 전망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늘 급등세를 탔죠. 전장 대비 5.59% 크게 올리면서 41만 5,500원에서 오늘장 마감을 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그 모회사인 LG화학의 경우에도 이에 못지않게 급등세가 연출됐습니다. 실적 발표를 토대로 한 증권사 분석에서 이 양극재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게 나왔죠. 자, 이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는 크게 올랐고요. 전장 대비 5.8% 거의 6%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60만 원에 다가섰습니다. 59만 8천 원이 오늘장 종가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삼성 SDI까지 뚜렷한 강세가 나왔습니다. 삼성 SDI도 전장 대비 거의 4% 가까이 올렸죠. 57만 8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먼저 보시죠. 상반기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증권사 호평 속에 목표 주가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주가도 오늘 좋았습니다. 2.6% 올리면서 86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도 보시죠. 셀트리온은 상승폭이 조금 더 덜한 모습이었죠.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어제장이 좋았는데 오늘장 0.26% 오르면서 19만 원에서 정확히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주들로 가보시죠. FOMC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나스닥의 급등의 영향을 받았는데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이버가 0.4%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카카오 0.7% 상승으로 72,4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로 가보시면요. 계속해서 요새 좀 쉬어갑니다. 오늘장 자동차주들은 오히려 약간 후진을 해야 했죠. 현대차부터 보겠습니다. 0.5%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19만 5천 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아래쪽에 기아 보시면 이쪽도 소폭 내려갔죠. 8만 500원에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 보시면 2분기 호실적과 함께 올해 영업이익 역대 최대 기록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물산은 오늘 상승세를 탔죠. 2% 넘게 올랐고요. 12만 원까지 올라서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 이쪽도 빨간불을 켜게 됐는데 보시면 전장 대비 0.85% 올랐죠. 23만 8,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특징주까지 가보시죠. 오늘 뭐니뭐니 해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좋았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포스코 케미칼의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양극재 공급 계약 무려 13조 원 규모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강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당사자가 16%대 급등으로 거래 마쳤고요. KG 케미칼 15%대 올랐고 백광산업 5% 상승, 그리고 코스닥에서 미래나노텍 같은 종목이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강원에너지 같은 종목 도 좋았지만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막판에는 좀 7%대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전해드리면 롯데 쪽에서 미국 내 최초 양극박 기지 건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롯데케미칼과 롯데알루미늄이 합작을 해서 미국 현재 배터리 소재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당사자인 롯데알루미늄이 지난해 조일알루미늄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뜻밖의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세가 연출됐죠. 조일알루미늄 상한가로 거래 마쳤고요. 이 밖에 삼화알루미늄, 남선알루미늄과 남선알미 우선주까지 해서 이렇게 뚜렷한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방산주들 좋습니다. 최근에 폴란드와 함께 방산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죠. 현대 롯데뿐만 아니라 이 밖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하나디펜스의 한국항공우주까지 폴란드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방산주들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현대로템은 오늘 상승하다가 종가상으로는 조금 빠지면서 거래 마쳤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8% 상승, 한국항공우주 1.6% 올랐고, 이 밖에 퍼스텍이 거의 5% 가까이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하늘단주도 2.5% 오르면서 방산주들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코스닥도 사흘 연속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0.3% 올리는 모습이었죠. 포인트로 2.6포인트 올랐고요. 거래 대금은 6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거의 800포인트 근처까지 갔죠. 79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보시면 상승이긴 한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아쉬웠습니다. 장 초반 800선을 훌쩍 넘기는 모습까지 나왔었죠. 자, 그런데 조금씩 밀려가면서 2시 반쯤에는 저점인 796포인트까지 찍었고요. 그 뒤로 살짝 올리면서 798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시죠.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좀 팔았고요. 개인만이 좀 끌어올렸던 시장이었습니다. 외국인이 56억 원 정도 소폭 매도 우위, 기관은 뚜렷하게 295억 원 팔았죠. 자, 이 밖에 개인 쪽에서 412억 원 뚜렷한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2차 전지부터 보시면 이쪽 역시 가장 좋았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BM부터 오늘은 강세 나왔죠. 에코프로 BM이 1.4% 올렸고요. 그리고 LNF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0.7% 올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전해질 종목인 첨보가 가장 크게 올렸죠. 첨보 보시면 전장 대비 2.7% 오름세로 23만 7,5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모회사인 에코프로, 요즘에 최근에 기세 바짝 올렸는데 오늘은 소폭 하락으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에코프로는 전장 대비 0.8% 내리면서 9만 6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약바이오로 보시면 셀트리온 형제들만 이쪽에서 좋았습니다. 형제들 모두 강세 마감이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4% 오르는 모습, 셀트리온 제약도 1% 가까이 올랐습니다만 가운데 있는 HLB 0.7% 내렸죠. 자, 그리고 알테오젠도 1%가량 내림세 확인되면서 66,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진단키트주인 시젠까지도 오늘은 약세였습니다. 시젠이 전장 대비 1.4% 내려가면서 41,0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들로 옮겨가 보시면요, 이쪽은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부터 먼저 보시죠. 카카오 게임즈는 0.5% 소폭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펄어비스 1% 오름세로 51,7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미디어 콘텐츠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있기보다는 잠잠한 편이었죠. 스튜디오 드래곤 0.27% 소폭 올렸고요. 반대로 CJ ENM은 0.5% 내리면서 99,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종목이죠. 리노고급이 1% 가까이 오르면서 132,500원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강했습니다. 자, 먼저 풍력부터 보시면요. 대표 종목인 CS윈드에서 글로벌 풍력회사와 풍력타워 500억 원 규모의 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다른 풍력주들까지 좋은 모습 매수세가 확산이 좀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CS윈드가 종가상으로도 거의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쳤죠. 10% 이상 급등세 보이면서 52,800원에서 거래에 마쳤고요. CS 베어링 도 거의 못지않게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 밖에 삼강 M&T 6.7%, 동국 SNC도 6%가 넘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일제히 강세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더 좋았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종목은 하나솔루션은 2분기 깜짝 실적까지 한 몫을 더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하나솔루션이 장중 20%까지 급등하는 모습, 종가상으로도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하나솔루션 우선주까지도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밖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도 강했죠. 13%대 들어 올렸고요. 신성이엔지 6.9%, 그리고 OCI도 5%대, 그리고 SDN 같은 종목까지도 5% 오르면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강세 마감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